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에셋증권 정선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저 에너지틱한 선수. 예, 나오십시다. 반갑습니다. 불금스럽습니다. 예, 불금입니다. 예. 오늘 오는 길에 보니까 이제 한강 앞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한강에 사람 많으면 좋은 일은 아닌데 뭐 그런 거 아니죠? 아니 그런 건 아니 아니고요. 거의 마포대교. 마포대교 네. 한강편에 좋습니다. 네, 깜짝 놀랐네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또 이제 강한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다음 주에도 살 종목이 많다. 많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예. 좋은 기회가 온다면 살 종목이 굉장히 많다. 많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저도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같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네. 많다. 아주 많다. 네. 자, 중국부터 한번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휴장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는 이제 뭐 미국 쪽에 이제 집중돼 있는데 몇 가지 참고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제 중국 본토 신규 확진자 157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의미가 있었던 건 상해 감염자가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91일 만에 10명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자, 일단은 자유로운 이동 허용했고요. 그리고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운영을 정상화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동에 대한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락다운에 의한 생산 차질이나 다른 소비에 대한 부분도 이제 풀린다는 얘기고요. 네.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신생 전기차 업체들의 이제 판매량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3월 판매량의 70%를 회복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동 제한이 풀리면 우리가 어떤 또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자동차, 그렇죠. 자동차를 예, 타게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 2달 정도 이후에 보면 네. 이제 지금의 이제 세제 혜택이나 여러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회복이 좀 될 것 같고요. 6월 1일에 리커찬 총리가 인프라 투자 관련 대출 한도를 8천억 위안 하나로 152조 확대를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중국 시장이 올랐던 이유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여러 이제 실질적인 실행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도 이어졌었고 LPR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유동성 확대나 이제 모기지금 여러 부분들이 좀 돈이 좀 풀리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드로 계속 이어가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어제 한 주간의 과찬판 흐름을 보면 이제 애플 밸류 체인부터 해서 신형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주도주가 있는 장이다. 그러면 장이 아직은 살아 있다는 뜻이고요. 특히나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CATL인데 이제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NCN 계열인 원통형 그러니까 이제 LG 엔솔 그리고 이제 삼성 SDI인데 이제 각형하고 이제 그 원통형 두 개를 이제 이번 BMW 납품을 하게 되면 이제 이번 클래스에 노이에 클래스에 납품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수율과 품질을 만약에 올리기 시작한다면 테슬라에도 납품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업체들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으면 삼성 SDI가 가동 종목이 멈췄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포지션이 겹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반영이 됐고 사실 저도 이제 SDI나 일부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들이었는데 그만큼 앞으로 CATL이 이제 내수에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미국과 이제 그리고 유럽 쪽에서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다. 네. 미국에 진출하면 이제 포드와 BM에 이제 그 아무래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 ETF나 일부 ETF들이 지금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뭐 비아디나 일부 그 종목들의 기술적인 위치를 보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 맞나 싶을 정도의 차트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상승 트리거가 될 만한 건 계속 강조 매 시간마다 해드리고 있는 게 네. 관세 인하 부분인데 관세이나. 네. 비앙키 미국 대표부 부대표가 미국 대중국 관세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관세 인하와 새로운 무역 조사들을 포함해서 잠재적인 옵션을 다 검토하고 있고 대중관세 구조를 마련할 방안을 갖고 있다, 찾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 무역 대표와는 좀 상반되는 흐름이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7월 6일자에 이제 이런 이슈가 이제 조사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말에 이슈가 좀 될 것 같다. 그러면
중국을 너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건 아니고 네. 일부 종목들 섹터에서만큼은 집중력을 잃지 말자. 예.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배터리 산업군은 거의 꽉 잡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예. 2030년이면 이제 배터리 시장, 전기차 내에서 배터리 시장 8배 이상 성장을 하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예상되는 부분은 중국이 60% 점유를 할 걸 보고 있거든요. 60%. 국내 기업들이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뭐 조사들을 보면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예. 과거의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그랬듯이 예. 이제 일부 중국 업체들이 경쟁력을 더 가져가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내수라는 이제 무시 못할 파워가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결국에는 지금 탈세계화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과정 내에서 일부 업체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하게 좀 돌아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가 어떤 한국가가 너무 과도하게 점유율을 차지하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예. 좋은 관점. 네, 좀 불안하고 그걸 또 너무 무기화시키니까 요즘에. 맞아요. 예. 맞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미국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초반에는 제가 집에 돌아가서 이제 주가를 보는데 굉장히 멀미가 났었는데 네. 그 S&P 500지수는 1.8% 상승, 그리고 다우지수는 1.3%, 그 나스닥은 2.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고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증상 관련돼서는 제가 선물동에 말씀드릴 때 미리 언급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 일부 상승 요인에 의해서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특히 이제 과매도에 따른 기술적 위주로 상승이 좀 눈여겨 볼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릴 건데 네. 일단은 연준 인사들의 이제 발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이너드 연준 인사가 기대가 크지 않았던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제 두 차례 50bp 인상 가능 시사하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제 자세히 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일부 경제학자 등이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서 언급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예, 그래서 만약 6월, 7월 50bp 인상에 따른 부분에서 9월에 금리 인상 중단 이유가 거의 없다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예, 금리 인상과 이제 QT가 시작되는 지금부터의 시점에서 보면 예.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 2%까지 떨어질 시기는 아직 불확실하다. 근데 월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지표가 개선이 되더라도 그 다음 달에 금리를 올릴 여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비슷한 페이스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완전 매파네요. 예, 그러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을 다 동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초반에 굉장히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주택 융자 지난번에 이제 모기지 금리 5.5% 말씀드렸는데 이런 네. 부분들이 이제 물가 상승의 정점을 지난주에는 판단할 수 없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올랐던 이유가 뭐였죠? 피크아웃 이슈였잖아요. 피크아웃 이슈,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완전 뒤엎는 멘트였고요. 근데 이제 오후에는 메스터 클레블랜드 연은 총재가 성장률이 2%의 아래로 내려가겠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PC 물가 지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이슈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기 때문에 완전히 상반된 흐름이었거든요. 참고로 메스터 클레블랜드 연은 총재는 매파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보면 이제 호재 악재 발표 요인들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네. 안에서도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그 의견 조율이 조금 네네. 다 다른 의견을 갖고 네네. 있다 이거네요.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가질 때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예. 가장 명확한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론은 이쪽 말 틀리고 이쪽 말이 그러니까요. 다르면 시장이 혼란을 주고 자꾸 변동성이 확대되는 건데 이제 이번 이제 15일에 FOMC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요인들이 그 전에 교통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 이제 호재 요인으로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상을 하회한 12만 8천 건 정도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이제 여기에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게 지난해 23만 건 정도 증가된 레저 및 적gem용 이제 고용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 섹터죠. 네. 근데 이쪽이 1.7만 건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용 증가를 이끌었던 산업이고 특히나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임금 인상을 이끌었던 가장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고용 감소가 있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건설 부분 고용 감소가 좀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리 인상 부분들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고 저는 주택 가격 지수가 계속 상승한다는 거는 오히려 저는 한국과 미국 공통점은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고 그게 이제 왜 공급량이 충분하지 못하냐 건설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인력풀에서 고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각도 있긴 하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또 긍정적이었고요. 예. 이제 타이트한 고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뭐 예전에는 돈을 더 얹어서 이제 초기 채용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네. 실직자 한 명당 일자리 수가 1.9개 정도 됩니다. 이 말인즉슨 1 이하로 빠지면은 뭐 경기 침체에 따라 고용을 못 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거의 2배수의 일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 침체는 되지 않고 오히려 일자수 있는 상태에서 타이트한 임금만 예. 이제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자리 수는 많은데 너무 오른 이제 임금 상승 때문에 네. 예, 이제 뭐 어떻게 고용하기가 좀 힘든 뭐 그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만큼 이제 요구하는 예. 이제 인력 풀 내에서 이제 요구하는 인력이 없다는 또 이런 평가도 있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일단 수치를 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대답이 좀 나왔고요. 네네. 오늘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도 예상은 32만 5천 개 이제 일자리가 증가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 예상을 하회를 하더라도 뭐 지속적 높은 인플레이션 저축률 하락 영향을 더 많은 미국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또 유인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반적인 부분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변수가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또 유가 관련해서 또 증산. 네. 그래서 어제 오페 플러스 국가들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40만 배럴 증산해서 65만 배럴 가까이 이제 증산을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장기화 상황에서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상황이었죠. 사실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를 제외하면 생산 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증산을 계획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하지만 어제 시장에서 환호했던 거는 첫 시작점이라는 데에서는 가장 큰 이제 부분이었고 예. 사실 그 유가가 내려가다 다시 올랐던 이유가 미 에너지 정보청이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고 밝힌 데 따라서 예. 재고 부족 이슈가 나왔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은 수요단보다는 공급과 재고에 따른 부분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어제 제이미 다이먼이 150불 이상을 간다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은 최대 소비국이기도 하지만 원유 최대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원유 생산량이 코로나 이전에 예. 일간 1280만 배럴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몇만 배럴이냐면 1140만 배럴입니다. 그러면 일간으로 따지면 140만 배럴이 부족한 거죠. 예전 생산량으로 보면. 근데 이제 미국 원유 생산 중에 75%가 세일 오일인데 네. 2021년 4분기 기준으로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영업 현금 흐름을 기록했음에도 캐펙스 투자가 부진합니다. 이게 뭐냐면 네. 영업 현금 흐름에서 투자해서 70% 정도는 사용해 줘야 되는데 예. 30%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미리 언급해드렸던 게 이유는 에너지 전환입니다. 이건 대세적인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ESG나 다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러니까요. 부분들 원유 수요가 장기적으로 대체 에너지로 전환될 거고 예. 독일만 보더라도 완전 신재생 쪽에서 전력 생산을 2050년, 2035년으로 땡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슈 때문에 예. 고유가에도 아무리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들은 생산량을 한 번에 늘리지 않는다. 않을 겁니다. 그리고 2014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 고가의 상황에서 늘리면 바로 손해라는 걸 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예상 캐펙스 투자는 전년 비해서 25% 증가 예상이 돼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60%를 넘어가야 이게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거든요. 예. 그럼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예. 확신을 가졌던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조금 아는 게 약간의 뭐 얕은 지식이지만 자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데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게 미국이 생산하는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생산하는 게 거의 미국으로 다 돌아가고 두 번째가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 원유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금수 조치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나라가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우디가 하나의 키다 이제는 예,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 중반 이제 5월 중반에 6월 중반에
중순 정도에 이제 바이든의 이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이제 이 부분이 신뢰를 얻지 못했던 부분은 대체 에너지를 한번 보면 어제 미국 풍력 태양광 연방 정부의 부지 사용률 50%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동안 왜 연방 사용을 못했냐면 민간 사용보다 가격이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지 이용률이 높아서 미국의 풍력 태양광 사업의 연방 정부 부지 이용률이 1%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 내 재사용률 설치 목표가 2025년에 25기가와트 정도 되거든요. 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설치 면적이 증가하니까. 예.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 아니 이게 전통 에너지 기업한테는 너 생산 늘리려고 해놓고 대체 에너지는 이렇게 알아서 예. 이렇게 혜택을 주다 보면 예. 이게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못 갖는 부분이 일부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또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어느 정도 얻어 간다면 이제 최대 소비 국가이기도 하고 미국의 생산 기조 구축하라고 바이든이 계속 우리나라에도 해서 삼성과 현대차가 투자하듯이 신재생 발전 비중이 높은 미국의 생산 기지를 결국에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많이 건설을 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90년대 걸프전 이후 그리고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때 보면 제조업 투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투자라면 에너지나 다른 혜택들이 굉장히 많죠. 세제 혜택도 있고. 근데 비싼 임금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것만 해소가 되면 모든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서 경기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가질 만큼 많이 갈 건데 그래서 실제 공정 자동업체 로크레어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분기에 37% 매출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네. 저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모든 전 세계의 공장들이 또 미국을 달려갈 거고 경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만큼의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어제 뭐 저희 특징 종목들 한번 네. 간단하게 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이제 네. 어제 3% 이상 올랐습니다. 6거래 상승을 했는데 네. 알파벳도 주식 분할이 이제 7월 중순에 있지 않습니까? 로빈후드에서 이미 분할을 할 수 있는 주식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펀더멘털 변화 없이. 근데 왜 많이 올라가느냐? 예.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이제 애플이 2012년 애플 주가가 $600를 상회하고 있을 때 이제 다우지수는 가격 가중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주당 가격이 높은 종목 영향이 커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7대1 분할을 해서 다우지수 편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다음 타자 아마존이나 이제 저도 이제 항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파벳이 분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입장이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우지수 편입을 하면 어떤 부분이죠? 수급적인 이슈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제 테마를 형성했던 게 부킹닷컴 이 $2,000 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가격이 넘은 주식들, 램리서치 서비스나 어도비, 인투이티 같은 주식들이 다 올랐던 부분이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제 크게 올랐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질 것 같긴 한데 예. 이제 중국 취득세 인하 혜택이 있었고 예. 그리고 하반기에 주식 분할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테마를 형성을 했고 이제 시장을 이끌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제 엔비디아도 좀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보다는 이제 AMD에 더 주목을 했거든요. AMD가 그 9일에 목요일에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하고요. 네. 장기적인 로드맵, 그래 장기적인 재무제표를 공개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슈가 되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애플의 이제 개발자 회의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월요일에 이 부분에 의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애플 밸류체인 기업들이 굉장히 상승이 좋았고 네. 마찬가지로 AMD나 일부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을 볼 때 이 부분을 꼭 봐야 된다. 그리고, AMD를.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주식 분할에 대한 그 이슈로 인해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하방을 좀 막아줬다면 네. 다음 주에 애플과 AMD를 포함해서 일부 기업들이 모멘텀을 이어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는 트레이딩 전략을 보고 있고 이제 물론 다음 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9일에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일단 뭐 이미 라가르드 총재가 지난번에 언급을 했어요. 7월, 9월 연속 기준금리 인사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긴축적인 상황이 나올 거고 사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는 달러 강세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약간 중립적인 상황에서 이제 시장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2%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근원은 5.9%, 전월 대비 0.7% 예상을 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 보면 왜 시장이 많이 떨어졌었느냐 소비자 물가 지수 시장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UBS를 포함해서 투자회사들이 8.3이 나왔는데 8.0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미 시장은 그때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그 충격을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지난주 중반까지 많이 빠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살 종목이 많은데 그 종목에 대한 그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일부 애플이나 AMD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오히려 악재가 될지 네. 호재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일단 주식 분할에 대한 테마, 그다음에 애플과 AMD 같은 어떤 키를 쥐고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을 다음 주에 한 번씩 보는 게 좋겠다. 네. 예, 다음 주에 휴가 잘 쉬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제가 못 나오니까. 예, 예. 그럼 불금도 잘 쉬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꾸며주신 미래에셋증권 정선희 매니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불타금률 시황 또 당당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저희가 2부 또 새로운 시간입니다. 서병수 의원님 준비되어 있고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